억만장자 박 회장님께서 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시면서 한 달 안에 딸들이 저를 자빠라고 부르게 만들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1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첫날부터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5명의 아가씨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묘해지더군요. 지금 저는 박 회장님의 롤스로이스를 타고 바깥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옆에 앉은 박필준 회장님께서 서류 몇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따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것이니 감히 외부에 누설하면 내일 해 뜨는 꼴은 못 볼 줄 알아. 자료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은 바라봤습니다. 다 아시는 거 아니셨어요. 박 회장님께서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면 자네를 왜 고용했겠나? 그러고는 박 회장님께서는 카카오톡 앱을 열어 한동안 잠잠했던 가족 채팅방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님들에게 휴대폰을 사준 이후로 만드신 단톡방인데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부녀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면서 채팅방도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저를 아들로 고용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평소 딸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5자매의 단톡방은 폭발했습니다. 단톡방? 박선아, 맏딸 구리 아빠 언제부터 자식이 또 있었어? 그것도 출생 신고 잘못됐다느니 뭔? 아빠가 데려온다 했으니 오늘 저녁에 다 집에 모이는 거 기대하겠대. 박선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나는 안 가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를 집에 꿰어내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박다솜, 셋째 딸 건니 말이 맞아. 엄마 돌아가신 후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다 비슷해진 것 같아. 박누나, 넷째 딸 난 집에서 작업 중이라. 박세혜, 막내딸. 넷째 딸 박누나는 만화가입니다. 꽤 내성적인 성격이라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시각, 바깥 저택 정문 앞에서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발 딸들 앞에서 비밀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게. 저는 한숨을 쉬며 회장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서만 벌써 5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알아서 잘할게요. 이만큼이나 돈을 주시는데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제야 박 회장님께서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사에게 자네 방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으니 나중에 루나를 만나보게. 그리고 자네에 대한 소식은 아이들에게도 전해놨으니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 모두 만날 수 있을 걸세.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는 동안 5자매의 정보를 꼼꼼히 기억했고 대략적인 성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나게 될 넷째 딸 박누나는 만화가이고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유형의 딸에게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흰색 원피스를 입은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계단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루나야, 이쪽은 내 남동생 박지훈이다. 박필준 회장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누나는 앵두 같은 입술을 살짝 벌리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남동생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루나의 모습에 맞춰 약한 척하며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시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능글맞고 태어나던 사람이 딸을 만나니 갑자기 소심해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라는 건가? 박 회장님께서는 박누나에게 설명을 해주려 했지만 박누나의 눈이 전에 보지 못했던 묘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내 동생이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 루나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이 없었는데
저 역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녀석 꽤 재능이 있군.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저를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작이 좋으니 당연히 기세를 몰아붙여야겠죠. 루나야, 지훈이 데리고 집 구경 좀 시켜주렴. 그러자 박 누나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는 직접 대화하는 것조차 벅찬데 박 누나의 표정을 본 저는 안타까운 척 박필준 회장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싫다면 어쩔 수 없죠. 아빠한테 말 안 할게요. 소심하지만 매력적인 목소리에 박 누나는 갑자기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눈에는 굳은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몇 마디의 딸이 먼저 나서서 단둘이 있기를 자청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애들아, 즐거운 시간 보내렴. 박 회장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넓은 거실에는 단둘만 남게 되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누나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집 구경시켜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박 누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갑자기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어? 너무 소심해서 실망했지? 박 누나는 당황했습니다. 제 소심한 모습에 실망한 건 아닐까?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싫다면 그냥 하던 일 해. 아빠한테 말 안 할게. 박 누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서툰 탓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결국 저는 밖에서 데려온 고아일 뿐이니까요. 그러자 박 누나는 더욱 안타까워하며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박 누나는 저에게 더욱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서툰 탓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의 작은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역시 순수한 아가씨는 몇 마디 말로도 쉽게 속일 수 있군요. 게다가 루나의 몸매가 이렇게 글래머러스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임무가 최우선이니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저는 감동한 척하며 존재하지 않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박 누나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위로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집 구경시켜줄게. 우리 집 꽤 크거든. 박 누나는 마치 장난감을 자랑하는 소녀 같았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2시간 동안 저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저와 취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그때 자매들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넷째는 왜 이렇게 조용해? 남동생 어때? 잘생겼어. 사진 없어. 쏟아지는 질문에 박 누나는 시선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침 저 멀리 노을빛 아래에서 저의 옆모습이 유난히 잘생겨 보였습니다. 어쩐지 박 누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리자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박 누나는 아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듯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까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나잖아. 나중에 사진 찍고 싶으면 말해. 마음껏 찍게 해줄게. 저의 협조 덕분에 박 누나의 앨범에는 사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루나는 그중 괜찮은 사진 몇 장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자매들의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진짜 남동생 맞아? 완전 잘생겼잖아. 루나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어. 이 얼굴은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예쁘잖아. 3분 안에 저 녀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 같은 시각, 강남대학교 여자기숙사에서 박소미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남동생 이름이 뭐래? 박누나는 신이 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래. 예쁘지? 박소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분에 온몸이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고아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여동생이 되다니. 더 큰 문제는 만약 그 아이가 진짜 친동생이라면 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박소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부엌에 쿠키 있는데 누나가 가져다 줄까? 거실에서 박누나는 제 옆에 앉아 저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귀엽네. 잘생기기까지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박누나는 조금이라도 더 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기뻤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단지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고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리하기 쉽죠. 누나,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랑 온 가족이 함께요. 제 말에 박누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면 소심한 성격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당연히 그런 루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저는 외부인일 뿐이니까. 솔직히 아버지도 조금 무서워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줄게. 내가 옆에 있잖아. 제가 루나의 작은 손을 잡자 루나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저는 문득 더장관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박누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죄책감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깥 저택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파출부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쁜 듯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파출부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당연히 박소미가 갑자기 집에 와서가 아니라 저를 박소미에게 빨리 소개해서 제가 빨리 이 대가족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박소미는 대답 대신 시선을 제게 고정시켰습니다. 역시 너였어. 박소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를 후배라고 불러야 할까? 남동생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러자 박누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전에 아는 사이였어? 저희는 같은 학교예요. 선배는 제 선배님이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명하자 박누나는 약간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소미에게 할 말이 있어서 박누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야? 소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와 아는 사이였다니 중요한 일인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다행히 저는 이 상황에 대비해 놨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관계를 알고 계세요. 선배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셨대요. 정말이야? 소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소미가 대학에 간 후로 집에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저에게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면 기뻐하는 동안 집에 왔을 수도 있었겠죠. 다만 박누나가 너무 빨리 알아버렸을 뿐입니다. 제 대답을 듣고 소미는 안도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머릿속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학생회에 들어간 후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소미와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소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극도로 차가운 여자이고 몇몇 정해진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가족이 되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 저의 눈은 진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소미는 마치 1년 전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소미는 학생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면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눈빛이었죠.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소미는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후 저는 무사히 학생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미는 표현에 서툴러서 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찰나의 망설임 끝에 소미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초대가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어서 밥 먹고 바로 가야 해. 제가 말을 끊기도 전에 소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자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직감이라니? 만약 들킨다면? 그렇다면 내일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 그러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들통난 줄 알았기 때문이죠. 소미는 뒤돌아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소미가 떠난 후 저는 정원에 숨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박필준 회장님은 찾아냈습니다. 몸에 꽃가루를 잔뜩 묻힌 회장님의 모습이 조금 웃겼습니다. 솔직히 회장님께서는 소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겠죠. 정말 잘했네. 반나절 만에 루나의 신뢰를 얻다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박 회장님의 눈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잘해주니 보너스를 더 줘야겠어. 그러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원도 충분히 과분해요. 제가 잘하고 있다면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안심하게. 방금 처리해놨네. 박 회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회장님, 저는 루나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 저녁에 함께 밥 먹기로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박루나의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곧 박루나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아, 남동생, 여자의 방에는 처음 들어오지? 미안해. 오늘 청소를 못 해놔서. 지금부터 마음껏 구경해. 루나는 동생에게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여자아이 방에 대한 저의 인상과 똑같았습니다. 핑크색 침대 시트, 수많은 인형, 그리고 온갖 종류의 원피스로 가득 찬 옷장. 사실 누나랑 저녁 먹으러 가자고 부르러 왔어요. 늦었으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세요. 제 말에 박누나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박누나는 갑자기 저를 껴안고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부비며 부드러움과 향기를 느꼈습니다. 억만장자 박 회장님 댁 저녁 식사 풍경과 삼녀 박한서의 등장. 지훈아, 누나가 널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내려가자. 박누나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홀로 내려갔습니다. 홀에서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주방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일상은 이런 거겠죠. 애들아, 누나 불렀다. 그때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허공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서서 앉게. 아니. 어서 밥 먹게 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긴장한 모습에 저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부터 혼잣말로 연습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는 박누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박누나 역시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어서 앉아. 먹기만 하지 말고 이야기도 좀 하고. 아니, 먹기만 하지 말고 반찬도 좀 먹고.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식탁에 앉아 준비해둔 대사를 더듬더듬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저를 바라보며 눈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분이 왜 딸들 앞에만 서면 저렇게 되는 걸까요? 월급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저기 있는 랍스터가 너무 멀리 있네요. 누나가 껍질 좀 까줄 수 있어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랍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 한 마리에 몇십만 원은 할 텐데. 이번 기회에 원 없이 맛봐야겠습니다.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잠시 멍해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아, 아빠도 까줄게.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신이 나서 랍스터 한 마리를 집어들고 껍질을 까려고 했습니다. 그때 박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자 박필준 회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다급하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려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흘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챙겨줄게. 뭐가 먹고 싶니? 소고기. 소고기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접시를 한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소고기를 집어 박누나의 그릇에 쏟아 넣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누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왜 저만 챙겨줘? 동생은 안 보여? 3초만 기다려봐. 그러고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도 챙겨야지. 그래.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이마를 짚으며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접시에 남은 고기를 모두 제 그릇에 쏟아 넣었습니다. 박누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반찬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듬직한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박누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전과는 달리 굳건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는 박필준 회장님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완전히 굳어버린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박누나는 초조한 얼굴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결국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만 그 반응이 너무 과격했을 뿐이죠. 그의 입꼬리가 하늘로 향하더니 털썩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의 광경을 떠올리던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정말 답이 없네요. 딸이 반찬을 챙겨주는 게 그렇게 좋아서 기절하다니. 하지만 이는 제가 일을 꽤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짧은 하루 만에 부녀 관계를 크게 진전시켰으니까요. 차라리 이대로 쭉 해볼까? 한 달에 1억, 1년에 12억이라. 저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는 요구도 아니에요. 2년 정도 해서 졸업할 때쯤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누나가 잠옷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보니 방금 샤워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루나 누나. 샤워하고 산책이라도 가고 싶어. 제 물음에 박누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왜 저를 찾고 싶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만난 이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남동생은 그녀의 마음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있는 저의 어깨에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박 누나는 넋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생겼네. 박 누나는 저를 독차지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누나 덕분에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웃으셨다고 들었어. 고마워. 저는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기세를 몰아 그들의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뜻밖에도 박 누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기뻐하며 그저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늙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약간 실망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남매 간의 평범한 교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박 누나의 얼굴에는 초승달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나, 집에 누나가 몇 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 왜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 저는 무심한 척 질문했습니다. 동생을 탓하지 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박 누나는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 하지만 다른 누나들은 동생을 꽤 마음에 들어해. 박 누나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나들의 태도는 확실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 외모 때문이었지만요. 그럼 누나들 성격은 어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박 누나는 망설임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남동생이 가족에 잘 적응하길 바랐습니다. 삼녀 박한서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저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고시원방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라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늦잠을 잔 탓에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박필준 회장님, 아니 새아버지가 데려다 주시지 않는다면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어제 박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소심하고 착하지만 약간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누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가능하다면 떠나기 전에 그녀의 사회 부적응증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 누나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그녀가 올빼미족이라 지금쯤이면 깊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아침 식사부터 하시죠. 회장님께서 도련님 등굣길에 기사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세심하시네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곰팡이 핀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수업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어제 박소미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으니 일찍 가는 게 좋겠죠. 그때 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짙은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혹시 술에 취한 꼬맹이들이 누나한테 덤벼들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돌려 문간에 서 있는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박간의 삼녀, 박한서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통해 미리 얼굴을 봐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16세의 데뷔, 18세의 성공, 20세의 각종 상을 휩쓸며 지금까지도 연예계 핫이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삶 뒤에는 수많은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집사가 급하게 달려와 또 이렇게 드셨습니까? 라며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저는 집사를 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죠. 비틀거리는 그녀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습니다. 박한서는 저항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린 적 없는 그녀의 일관된 스타일은 낯선 사람, 특히 남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안 여종업원조차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곧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확인하자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집에 새로 온 남동생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박한선은 더 크게 웃더니 엉겁결에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 누나는 날라리인 건가? 누나, 술 많이 드셨어요. 제가 우유라도 데워드릴게요. 싫어. 박한선은 고개를 저으며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능숙한 걸까요? 예전에 고아원에서 잠시 입양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양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침마다 제가 술 깨는 것을 도와드렸거든요. 박한선은 잠시 멍해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고아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뜨거운 우유를 가져다 입에 대주었습니다. 혹시 흘릴까 봐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우유를 다 마시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사에게 그녀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파에 누워있던 박한선은 전혀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말한 것처럼 제가 귀여운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기를 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등굣길과 박소미와의 재회. 도련님, 학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박간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박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자랑하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유명했습니다. 강남대학교에 도착하자 곧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빈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차가운 분위기의 한 여학생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때문에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박소미였습니다. 박소미 역시 제가 오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앉아. 박소미는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소미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 빈자리가 텅 비어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소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압박감에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냉철한 여왕 박소미가 먼저 박지훈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다니. 혹시 박소미가 남자를 멀리하는 게 아니었어? 글쎄, 박지훈도 꽤 매력적이긴 하지. 박소미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없자 저는 약간 긴장됐습니다. 박소미가 저를 길들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박소미는 지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자와 대화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잠시 같이 일한 적은 있지만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거의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집에서는 어땠어? 박소미는 평소처럼 차가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누나 모두 저에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자 박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왠지 계속 저한테 말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싫으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신경 안 쓸게요. 제 가볍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에 박소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약한 모습을 보여 상대방의 동정심과 호감을 얻는 것입니다. 잘생긴 얼굴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더욱 커지죠. 과연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가련한 소년의 모습에 박소민은 그제야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왔는데 어제서야 겨우 가족과 재회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자 박소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남자애랑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저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 후회하신다면 왜 그렇게 애써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 논리에 박소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나 철이 들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됐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박소미는 손을 흔들며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우리 자매들에게 주신 용돈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모두 돈 벌 때가 따로 있으니까. 이 카드 내가 마음대로 써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게 부잣집 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억만장자의 삶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저는 이 카드 못 받아요. 꼭 받으라고 하신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적어도 이번 일만큼은 아버지가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믿어주세요. 저는 박소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소미는 제가 득을 보고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버지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아버지를 변호하는 거지? 박소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곧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이겠죠. 고아로 지내온 세월 때문에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소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용서할게. 말다툼을 벌여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시원하게 용서해줘서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저는 기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 들었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학교에 일찍 가세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후 우리는 취원로에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듣는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반에 배정될 수 없었습니다. 박소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더 잘 알게 된 후 처음에는 가까워지고 싶었던 감정이 어느새 애정과 호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안 가세요? 대학교에 간 후로는 집에 거의 안 가셨잖아요. 혼자 밖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박소미는 저와 룸메이트를 떠올렸습니다. 제 성격 탓인지 몰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박소미는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분명히 외로웠을 겁니다. 다만 대부분 그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말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박소미의 마음속에는 이유 없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무심코 대답했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소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매들의 관계가 여전히 좋았지만 각자 직업을 갖게 된 후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이 아니었다면 자매들의 단체 채팅방은 지금쯤 거의 아무런 메시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밤에는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내 곁에 있고 싶거든. 저는 제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수업에 가는 길에 저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박필준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상대로 박필준 회장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에게 검은색 카드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돈이 부족할까 봐 1억 원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옷이 세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몸과 가방이 옆에 있던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마 박간혜의 적들이 이렇게까지 힘이 센 건가? 그것도 대낮에. 다음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끌어당긴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만났던 삼녀 박한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머. 동생. 박한서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왜 그러세요? 누나가 언제 제 수업 끝나는 시간을 아셨어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그럼 저 때문에 아빠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질문에 박한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자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뜻이야? 누나도 술버릇이 좀 심하긴 하지만 지금은 멀쩡하잖아. 하지만 두 여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누나는 나이가 몇인데? 술 마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맞아요. 그들의 생활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말에 박필준 회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두 여자가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안 먹을래요? 박소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필준 회장님은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식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필준 회장님은 아까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왠지 자신이 주워온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한서는 차를 몰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10분 만에 하수구를 지나 바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박한서는 저를 껴안고 차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박한서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박필준 회장님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박필준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 박한서가 올라간 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부터 급하게 뛰어내려오던 두 여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쏜살같이 제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정신 차려봐. 두 여자는 마치 제가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비켜. 비켜. 박한서가 우유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먼저 우유를 입에 머금은 다음 입술로 전해주는 방식으로 저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왜 내가 먼저 우유를 먹이는 거야? 박소미도 언짢은 듯 동조했습니다. 박한서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지금 지훈이는 우유를 마시고 술을 깨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입을 벌릴 힘조차 없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먹여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두 여자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누나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요? 박소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박 누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누나들은 모두 남자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박소미는 가벼운 스킨십조차 역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서로 하려고 안달인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박소미는 박한서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입을 열려던 찰나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 우유 먹여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박필준 회장님께서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런 억울한 표정을 짓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겨우 며칠 전에 집에 왔을 뿐인데
왜 딸들이 저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걸까요? 아빠, 저리 가세요. 아빠는 저의 친아버지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빠는 왜 그러세요? 지훈이는 아빠의 친아들이자 우리의 친동생인데. 박필준 회장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혹시 너희들 나한테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그저 걔 술 깨는 걸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아빠는 지훈이를 깨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면도라도 제대로 하고 오셨어요? 지훈이 얼굴에 상처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빠는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세 딸은 한마음 한뜻으로 박필준 회장님의 여린 영혼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깨어난 저는 붉은색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술집에서 박한서의 속셈을 알아채고 역공을 펼치기로 결심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진실을 말해버린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며 잉어처럼 펄떡 일어났지만 여기가 제 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여자아이 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심코 침대에 손을 뻗었다가 부드러운 물건에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경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한서라니.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떠야 합니다. 하지만 막 움직이려던 찰나 잠들어 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박한서는 제가 멀쩡한 모습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괜찮으면 다행이다. 아, 누나.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죠? 박한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술에 너무 취해서 추워할까 봐 같이 자면서 간호해준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첫 경험을 횡설수설하다가 줘버린 건 아니겠죠? 누나한테 남자가 어딨어? 그런 거 따질. 광고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등장해야 비로소 카메라 앞에 나서기로 약속했던 터라 카메라 밖에서 억지로 긴장을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장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토모의 여사는 카메라 앞에 앉아 시청자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게스트인 카나코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카나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떠나갈 것이고 회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모의 여사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고층 건물에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토모의 여사의 라이브 방송을 흥미롭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야 할 카나코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까지 섭외하다니. 멍청한 여자로군.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 카나코는 도발적으로 가슴을 내밀어 그의 어깨에 비볐습니다. 역시 리 사장님이 최고예요. 리 사장은 그녀의 아첨에 매우 만족한 듯 화면 속의 토모의 여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욕망을 담았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감히 나와의 혼담을 거절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어. 어제 그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자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하하. 카나코가 안 온다니. 그것도 모르고 광고를 하다니. 쯧쯧쯧. 역시 광고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없네. 낚였다. 댓글에는 험악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험악한 댓글들을 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나코 씨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중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은 카나코 씨가 없어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나코라는 이름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지. 카나코는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데 토모의 여사가 아무나 섭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납득할까? 그런데 화면 속에서 토모의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득 찬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기색은커녕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라이브 방송에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걸까요? 좋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게스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출연하는 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분위기가 꽤 괜찮아졌다고 판단한 토모의 여사는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후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을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자 눈이 부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렌즈 앞에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라이브 방송방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천사다. 세상에. 저 사람 진짜 사람이 맞아? 3D 캐릭터 아니야?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 맞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어? 저 사람들 벽 안 보여? 그림자도 없잖아. 맞아. 나는 사진작가로 30년을 일했는데 저건 진짜야. 너무 예뻐서 그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야? 여론이 의심에서 점차 긍정으로 바뀌자 토모의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이브 방송방의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입술을 깨물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델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가식 없는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여자이지만 심장이 쿵쾅거려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라면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해도 만져보고 싶어요. 시청자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토모의 여사의 예상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량의 절반만 채워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장한 지 몇 분 만에 옷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그러자 토모의 여사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옷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에는 이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니 게스트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기는 500만 명을 유지했습니다. 거래량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토모의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모의 여사는 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돈을 드려도 안 받으실 텐. 그래. 집에 가면 큰 선물을 드릴게요. 토모의 여사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윙크했습니다. 막내 여동생, 드디어 왔네. 아침 일찍 어디 갔었던 거야? 자, 누나에게 안겨봐.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모의 여사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박필준 회장님과의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동생, 누나 싫어. 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필준 회장님은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박한선은 냉정하게 박필준 회장님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박필준 회장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한서가 저를 놀릴 때면 억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지금 누나들은 첫째 누나랑 같이 있는데 저는 그녀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잠깐, 동생은 어디 갔었어? 우리 토모에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걱정했는데. 토모의 여사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토모의 동생, 오늘 누나를 많이 도와줬으니 누나도 보답해야지. 집에 돌아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돌아왔으니 재밌는 일을 좀 해볼까? 오늘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했던 게 전부 내 덕분이야. 박한서는 그 말을 듣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박한서를 쳐다보며 웃는 제 모습을 귀엽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나, 어서 들어가자. 아빠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 저는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누나의 가슴에 파묻히는 건 좋았지만 고객에게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기꺼이 저를 따라 박필준 회장님이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토모의 여사의 꼬임에 빠져서 박필준 회장님께 억지로 칭찬을 받은 박한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섰습니다. 토모의 여사의 칭찬은 사실상 저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제가 도대체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한서의 웨이보에 접속한 토모의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핫검색어 순위에 저의 여장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의 뛰어난 미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토모의 여사는 먼저 입을 열어 침묵을 깼습니다. 눈앞에 있는 50대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토모의 여사의 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가장 깊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토모의 여사는 아버지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옛날처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을 뿐이죠. 오늘 토모의 여사는 먼저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길 잘했어. 박필준 회장님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저는 숙련된 투명인간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필준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모의 덕분이야. 토모에가 집에 온 후로 집안이 이렇게 활기찬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듣고 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승진할 기회가 왔구나. 토모의 여사 또한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목 동생이 없었다면 저도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아이예요. 언니, 지난 몇 년 동안 고생 많았지? 토모의 여사의 부드러운 눈빛에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누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방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게 되자 토모의 여사는 부드러운 눈빛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몫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필준 회장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이자 혹시 저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목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지? 토모의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잘못한 일 때문에 밖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필준 회장님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앞으로 보상해줄 기회는 많아. 토모의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목가네가 집에 온 후로 우리 부녀 관계가 개선된 거잖아요. 아빠가 왜 저를 고용했는지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건 그렇지. 박필준 회장님은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너무 고생만 했으니까 집에 와서 꿀이라도 빨면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는 못 간 애가 그렇게 불쌍해요? 박필준 회장님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 저 녀석 객실에서 자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못 간 애에게 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쟤에게 돈이라도 줘볼까? 박필준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월급을 올려줄 생각이었으니 칭찬하는 김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토모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빠는 항상 저에게 토우 그룹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필준 회장님은 멍해졌습니다. 맞아. 토모애야, 내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구나. 내 능력이라면 몇 천만 원짜리 일은 해야지. 집에 와서 회사 일하는 게 맞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꿔요. 저는 아빠 옆에서 일하고 싶어요. 경영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제가 회사 일. 그 외에는 조용히 곁에서 지켜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동생이 착하니 몰래 보호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왜 웃으세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붉어진 얼굴로 서둘러 휴대전화를 감췄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잖아. 새 만화 편집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잘 됐어.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움츠러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줄 아는 것처럼요. 누나가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실은 있잖아. 새로운 만화를 보냈는데 편집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 그런데 누나가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갈 수 있죠? 내일이에요. 네, 마침 잘 됐네요. 지훈이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고마워. 그녀는 감동한 나머지 저에게 달려들어 껴안았습니다. 저에게서 풍기는 향기를 탐하듯이 말이죠. 저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사회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옷을 갈아입고 일찍 일어났더니 토모의 여사가 외출한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필준 회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컸구나. 햇살은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토모의 여사를 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시내에 사람이 많을 텐데. 무서우면 꼭 붙어 있어야 해. 토모의 여사는 제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거리의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가용을 타고 목적지로 갈 수도 있었지만 토모의 여사는 사회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고 동생 앞에서 자랑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왼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이는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가방을 든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누나 편집자는 정말 열정적이구나. 설마 마중까지 나오다니.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달려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혹시 토모에 씨 맞으세요? 저는 토모에 씨 팬입니다.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주세요.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한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상이 만화가의 친형제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됐습니다. 만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토모에 씨의 작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책을 출판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만화의 퀄리티만 유지한다면 최소 10만 부는 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년 이상 계약할 생각이었지만 토모에 씨가 옆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수익률을 10% 더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여자는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대화 상자가 열린 것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라낸 영상 중 1000만 뷰를 넘은 영상이 10개가 넘었고 심지어 인터넷에는 저를 위한 팬클럽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라며 흥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복을 입은 저의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걸려 있었고 천사 토모의 팬클럽 D라는 그룹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훑어봤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저의 미모를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저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타 박한서가 저의 영상을 공유한 이후로 순식간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그런 짓을 한 거구나.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부터 박한서가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보고 웃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저는 화제를 본론으로 돌렸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30분 후 저의 미모에 굴복한 여자 편집자는 수익 분배 비율을 높여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과 사인 2장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왜 사인 2장이나 필요한 거예요? 저희 사장님도 토모에 씨 팬이시거든요. 알고 보니 그랬군요. 여자 편집자를 배웅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토모의 여사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과 너무 오래 접촉해야 해서 힘들어하는 줄 알고 위로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세요. 질투할 거예요. 토모의 여사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저 누나가 계약을 잘 협상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익 분배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화가 날 거예요. 토모의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토모의 여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불편했지만 곁에 제가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찾아온 단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가고 싶은 식당을 정해놓았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원래 번화가였고 상업지구와도 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걸어 토모의 여사가 가고 싶어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간판을 보자 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유명한 커플 레스토랑 아니에요? 누나,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온 건 만화 자료를 얻기 위해서예요. 만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토모의 여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만화 자료를 얻으려고요? 여기에서요.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만화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싫다면 어쩔 수 없고, 토모의 여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싫을 리가 있겠어요. 누나의 만화도 갓 계약했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갈게요. 토모의 여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토모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이 들어서자 종업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종업원은 두 사람이 연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렇게 쳐다보면 알아서 눈치채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얼굴을 붉히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아까 무슨 문제 있었어요? 제가 묻자 토모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 차가운 표정 너무 멋있었어. 앞으로도 나만 쏘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번 여정은 원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메뉴를 고르는 것은 당연히 토모의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토모의 여사는 풍성한 메뉴를 훑어보며 마지막으로 커플 세트 메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커플 세트 메뉴는 사실 서로 다른 곁들임 음식이 들어간 2인분의 메인 요리로 커플들이 서로에게 음식을 쉽게 먹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차피 식당 측에서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러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빨리